경우에도 아주 큰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는 한 80 정도, 네. 상대 차는 60 정도를 정면 충돌 사고였어요. 정면이요? 네. 오. 그래서 순식간에 저는 이제 사고 순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 직전에. 아. 그래서 이제 몇 분 있다가 이렇게 깼는데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내 팔다리가 제대로 있나 봤는데 멀쩡해. 네. 그리고 뭐 어디 다친 데가 없는데 있나 보는데 너무 멀쩡해서 순간적으로 저는 아 내가 죽었구나. 이게 영혼이구나라는 너무 생각을 할 놀라서, 정도로 네. 큰 사고였거든요. 그때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인데 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제일 커서 차 근처에만 가도 진짜로 막 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한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딴 데 뭐 몸이 아프고 이걸 둘째치고 그 불안 증상 때문에 제가 한약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상대방 차는 폐차, 네. 제 차는 반파. 아. 차가 좋았네.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희 에어백 터졌어요? 다 에어백 터졌고요. 그 차가 높은 차여서 그 차 좀 살았고 저도 그 차 밑으로 들어가서 큰일 날 다행히 뻔했다. 정면 충돌인데도 목숨을 이렇게 건져서 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딱 교통사고, 차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이 목이에요. 목이요. 네, 나딩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전후방 네. 추돌이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크게 우리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벨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목이 크게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네. 예 그런 증상을 겪게 되고요. 예 그리고 목과 허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목과 비슷한 그 원리로 허리에도 큰 충격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단 사고가 났다면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노약자란 말이 있듯이 어른들보다 몸이 약해요. 근골이 약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반드시 데려오시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촉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또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아이들 한의원에 같이 데리고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를 당하고 나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네. 되는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한의원에 찾아가면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자동차 사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질병은 자동차 보험으로만 커버가 돼야 되고 건강보험은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제 사고가 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합의를 하자, 치료를 끝내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 질환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금에는 그 이후에 치료비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게 합의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외상에 비해서 통증의 범위가 넓고 통증의 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치료 기간이 일반적인 염좌나 이런 데에 비해서 길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괜히 미안한 거죠. 아, 이거 내가 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오래 치료받아서 미안한데 이런 마음에 그냥 다 낫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하시고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당 사고로 인한 통증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윤성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분의 증상은 하지정맥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하지정맥류는 말 그대로 하지, 다리에 정맥이 꽈리를 말하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거미 모양 정맥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다리 오금 또는 종아리에 많이 생기는데요. 거미 모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모세혈관이 많이 노창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더 경미한 경우에는 실지렁이처럼 뭐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빨갛고 파란 선들이 막 그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나중에 정말 통상적인 하지정맥류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지가 무겁고 그리고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칼로 베는 통증이 있고 그리고 국소적인 자결감, 탄화적 통증이나 쑤시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지에 불안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미 모양의 정맥 증상까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 거미 모양의 정맥이 악화되어서 완전한 하지 정맥류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하지정맥류로 아예 진행이 되면 얘는 보통 이제 큰 정맥이기 때문에 3, 4mm 이상의 정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색도 좀 더 짙은 푸른색, 검은색, 보라색 이런 색을 띠게 되고요. 튀어나오는 정도가 정말 손으로 혈관을 만들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통증을 대부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거의 저류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전으로 인한 증상이나 또 제대로 된 그 항염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염증 또는 면역 작용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동의보험에 보면 그 우리 두통도 여러 가지 원인, 10종의 그 두통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기저 질환을 여러 가지 치료하는 것들, 예를 들면 담거리라든지 아니면 식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두통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두통약만 드시거나 참지만 마시고 반드시 한의원에 가서 그 기저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정윤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궁어혈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지만 이 이름조차도 생소한 오늘은 자궁어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궁어혈증은 말 그대로 자궁에 어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좌나 타박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죽은 피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 혈관을 벗어난 혈액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혈액을 총칭하는 것이 어혈입니다. 그러면 이 어혈은 도대체 왜 자궁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과다하게 항진되게 되면서 머리, 소화기, 그리고 비뇨생殖기로 가는 혈액의 양이 크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에 혈이 콸콸콸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졸졸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차로 따지자면 여러 택배차들이 와서 막 물건도 실어 나르고 또 쓰레기차가 와서 생겨있는 쓰레기를 다시 실어 가고 해야 되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원하는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들이 계속 쌓여가는 이 상황이 바로 어혈이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입는 다양한 의복들도 자궁 어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니진, 많이들 입으시죠? 이 스키니진이나 그런 타이트한 몸매 보정 속옷 이런 것처럼 골반을 압박하는 옷들 또는 미니스커트처럼 배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반 안쪽의 혈액순환이 정상보다 더뎌지게 됩니다. 또 오래 앉아있는 자세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골반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골반의 혈액순환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승무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래 서 있는 자세로 있다 보면 하지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골반부의 순환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에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도 한 몫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골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그래서 이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골반 안에 혈액순환을 잘 도와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안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음주,
흡연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골반 어혈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골반 어혈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배가 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어느 정도로 차냐면 이렇게 손을 대면 얼음장처럼 차다고 느낄 정도로 차지게 돼요. 그리고 배가 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리에 우리 심장이 여기 있고 우리가 다리로 가는 혈관의 길목에 골반이 있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혈관들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발이 시려워요, 다리가 시려워요 이런 증상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배가 차기 때문에 소화기도 많이 영향을 받고 소화기도 차져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리통도 많이 여기 수반이 되는데 생리통 중에 특히 생리 전에 허리, 엉치가 아픈 경전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허리가 빠질 것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경전증후군이라고 하는 다양한 증상들도 골반 어혈증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 어혈증에서 파생되는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자궁 어혈증에서 파생된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얼굴, 특히 턱 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궁 어혈에 의해서 턱 쪽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특히나 생리때가 되면 그 정도가 많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부인과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난임인 경우, 임신이 안 돼요. 이 경우에도 자궁 어혈증으로 인한 난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만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 어혈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인데 어떻게 안 앉아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우선 침치료, 뜸치료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침치료는 우리가 부인과 질환에 아주 많이 쓰는 삼음교혈, 또 관원혈, 혈회나 음릉천혈을 이용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우리 골반부의 혈액순환, 기혈순환을 촉진하게 되고요. 또 한약 중에는 천궁, 당귀, 그리고 포항, 오령지, 현오색, 도인홍화와 같이 혈액을 보해주거나 또는 어혈을 풀어주는 다양한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또 여러분의 병증에 맞는 좋은 한약을 복용하시게 된다면 이런 자궁 어혈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턱에 뭔가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배가 차고 다리가 차신 분들,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궁 근종 성근증, 그리고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인과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 자궁 어혈증은 한의학 치료로 상당히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한번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건강 꿀팁 정윤석 원장이었습니다.